와. 와.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밤.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맞습니다. 고민이 뭔가요? 지금 창업하고 있는 거를 다른 업체한테 넘겨야 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만들고 있는 플랫폼도 어떻게 홍보할지 문제고, 사실 취업 걱정도 있습니다. 저희 하나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말씀 주신 게 넥스트의 방향성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왔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계속 창업으로 도전을 이어나갈지 취업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걸 고민 중이다 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마 제가 그걸 얘기할 시점에 그 둘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취업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저도 확신까지는 아직 못 내린 상태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취업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SNU 라이브를 했었을 때 사업의 흥망성쇠를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너무 잘 돼서 좋은데, 안 될 때가 잘 될 때를 기점으로 세금이 계산돼서 나오는데 그 세금 문제도 버겁기도 하거니와, 그러고 안 됐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겪어보니까 취업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경험을 해봐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세금 문제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더글로리에 나온 소득세 내는 세상.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돼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도 많이 청구되기도 하고, 그 두 개가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다 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모든 고민들을 플랫폼 개발 완료 이후에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 회사를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를 들어갈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 전공이 기계공학부하고 지금 개발을 재밌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기는 한데 그 사이에서 고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신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을 도와드린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인 거죠? 맞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제작하게 됐고요. 보통 행사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서 디자인하고 케이터링하고 사진 영상 업체들을 각각 개별로 컨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마다 행사 장소는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 그리고 사전 답사는 어디서 언제 하는지 똑같은 내용을 매번 다 전달해야 되고, 마지막에 결제까지 행정서류를 다른 업체에서 다 각각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계기는 뭐예요? 일단은 저희 학교 내부 문제로 들어가서, 저희 학교가 행사 장소를 섭외할 때 어느 장소가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게다가 그 장소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몇 개인지, 좌석은 몇 개인지 같은 것도 안 나와 있는 곳이 많기도 하고, 그런 곳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서 선생님들이 항상 행사 장소 섭외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되게 고민하시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봐서 그런 카탈로그를 제공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이왕 하는 김에 디자인 캐릭터링 업체 섭외하는 과정들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점점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스노라이브를 운영하면서 생각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떠나겠다, 이런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홍보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마케팅 해보는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선생님들한테는 어쨌든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사이트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시도하긴 했어요. 뭔가 행사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모아둔 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들어있는 기능도 진짜 많고 해가지고 뭔가 만들면서도 진짜 많이 배우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떤 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라면 문제인 부분이 모든 거를 경험해봤지만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에 걱정이라면 걱정이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보고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아마 상담을 좀 받아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 제너럴리스트가 돼버린 입장에서 최가인님이 스노라이브 하면서 쌓은 역량과 경험은 완전 스페셜리스트 방향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적어도 촬영, 방송, 송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스킬셋이 생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검토하는 대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셋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공 지식들이나 영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수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영상업체 운영하면서 대부분 다 까먹어버려서 예전에는 그냥 밥 먹듯이 막 이제 미분적분 했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쌓인 적분하면 어떻게 됐더라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수식적이고 전공 지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들어와서 배워야 하는 게 너무 많고 저는 뭔가 대기업이 이러한 스킬셋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스킬셋을 어디를 가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을까가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대기업에서 보는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뽑는 거라서 그 채용 과정에서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칠가이님은 뭐 약간 경험이라든지 스킬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칠가이님이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엔지니어로 그 전문성 살려서 가려면 무조건 대학원 가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석사나 박사, 사실 박사 해야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그쵸? 맞아요. 석사를 하면 그래도 연구하는 방법은 아는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데려가는 것 같고 사실 석사도 그냥 학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석사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진짜 연구직을 하고 싶다 이러면 박사를 가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전문성을 살려서 가는 길이 개발자 루트로 가겠다라고 하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쪽은 그게 아니라면 대기업을 간다고 할 때는 결국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아까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던 게 창업을 할 때면은 되게 잠 못 이룰 정도로 계속 생각이 이어지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홍보할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볼까? 그러면은 이 방법 썼을 때 어떤 플랫폼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요거 해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끝없이 확장되면서 재밌는 걸 경험했는데 근데 뭔가 말씀하신 그런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대체 가능한 인력을 시험을 보고 나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태스크는 잘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뛰는 일이 요건 거를 알고 있는데도 과연 이걸 버리고 취업을 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해본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쪽으로 갈무리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사업을 했을 때 불안정한 수익도 있고, 그리고 20대 때는 제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봤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30대 때는 책임감이 있고, 안정적인 거를 그래도 커리어상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저번 주에 몰루님이 이제 학생 창업 얘기하면서 그 졸업 전후에 패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랑 좀 이어지는 맥락 같기도 한데 이게 확실히 안정성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진짜 옛날부터 창업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카이스트 IP 기업인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아예 중학교 때부터 관련 교육도 받고 학생 창업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취직을 한 이유도 안정성도 있고 너무 주변에서 오랜 기간 지속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 뭐가 있길래 이 기업이 계속 존속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할 때 이런 기업에 가보는 걸 선택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만으로 3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이 기업이 계속 망하지 않고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충분히 뽑아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책임감을 맥스로 끌어올려야지 그 기업이 유지가 되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대기업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버퍼를 엄청 많이 둔다. 그쵸. 버퍼를 엄청 많이 둔다? 그리고 그게 이런 규모에서 안정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저는 사실 대기업들이랑 프로젝트 할 때 의사결정 구조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낀 경우들이 있었어서 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그게 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말씀하신 맥락에서 규모의 경제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만큼 어쨌든 만들어내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조직을. 보면 진짜 러프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으로 가볼까요? 아까 취업 중에서도 어느 회사에 가는 게 좋을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회사에 가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셨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부를 가게 된다면은 제조로 가게 될 것 같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고 싶다면 IT 회사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조면 어디요? 제조면은 보통 기계공학부가 현대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많이 가서 그쪽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현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부품 설계나 아니면 나사 브레이크 같은 그런 디테일한 부품들을 제조 설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아니면 IT 회사의 개발자로 입사를 하거나. 네. 개발 쪽은 좀 구체적인 포지션도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나 데이터나. 백 쪽이 했을 때 재밌긴 했었는데요. 근데 또 요즘 드는 생각이 챗GPT가 너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딥시크라는 게 또 나오면서 AI가 발전하고 그런 프로그래밍을 짜낼 수 있는 툴이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듣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아주 최근 미국 증시를 뒤집어 놨죠. 맞죠. 맞습니다. 다들 안전하시죠? 이거는 따로 언방뉴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 개발 능력들이 너무 좋아져서 AI 툴들이 거의 사실 신입 개발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고민이 되시긴 하겠네요. 그 두 가지로 갔을 때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조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AI로 대체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더 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전공하고 안 맞는다는 걸 막 느꼈거든요. 그 철판 자르고 막 나사 설계하고 이랬을 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프로그래밍 할 때는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배울 때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인강을 따로 찾아 듣기도 했었어서 그래서 배우는 재미로 꾸준히 갔었을 때는 IT로 가는 게 나았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이제 양쪽이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출가님 직장 생활 시작하시면 몇 년 정도 할 생각이세요? 일단 3년은 무조건 채울 생각이고 그러고 나서는 솔직하게 대학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학원을 간다면 어떤 분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면서 무선 네트워크 쪽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영상 쪽을 재밌어 했어서 컴퓨터 그래픽스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년간의 직장 생활하고의 유기성은 딱히 없네요? 맞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정말 그냥 직장 생활 체험한다 생각하고 골라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인사 담당자분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 하는 거에 되게 의의를 두고 있어서 근데 또 3년을 다니다가 만약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거기 계속 정착할 예정이어서 아마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로 대학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 시기에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라는 결론이 나서인가요? 대학원으로 가게 됐을 때는 제가 지금 30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사를 딴다고 하면은 최소 32살에 나오게 되고 근데 박사까지 한다고 하면은 거의 3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 박사를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런 수익에 관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그것도 있잖아요. 20대 때 취업을 하는 것과 30대 때 느끼는 취업 시장의 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30대를 시작했을 때 취업을 한번 경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순위를 좀 그렇게 다르게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 완전 공감해요. 맞아요. 직장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뭔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딱 처음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지도 좀 경험하고 하는 게 평생 다니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사수가 만약에 한 27, 8이라고 했을 때 30대 중반분이 오면은 그 사수분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분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쵸. 그리고 또 요즘은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많이 하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이거를 직장에 가서도 계속 디벨롭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드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세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생각일 것 같긴 해요.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로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과 먼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일들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부담감 없이 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삶을 또 살다 보면은 얻는 경험들도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선택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을 그리더라도. 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도 혹시 괜찮을까요? 네. 만약에 사이드를 하시게 된다면은 어느 가치에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나는 몸이 편한 사이드를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제일 돈이 되는 사이드를 할 거야 아니면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여러 가치들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실지. 저는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자면 본업에서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거나 이런
것보다 정말 순수하게 즐거운? 내가 시간을 썼을 때 그게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걸에만 시간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본업이 차지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있어서 남은 시간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부를 할애해서 뭔가 일을 벌린다? 그거는 정말 뭔가 나한테 혹하는 구석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엉망전자 하고 있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인 건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큰 그림 가지고 롱텀 플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유튜브에서 처음부터 계속 봤었었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푸디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이드에서 하는 게 뭔가 그 본업이랑 아예 상관없는 일들을 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본업을 할 때는 너무 사실 제조업이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중요하고 듀데이트가 빡빡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이드로 할 때는 어쨌든 내가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예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엉망전자 할 때도 뭔가 안 해봤던 거를 계속 시도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최가인님? 맞습니다. 이후에 어떤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까? 물론 그런 수익적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돈만 바라보는 삶도 사실 삭막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우선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칠가이님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돈이 되는가를 고려할 수 있는 이유도 그동안 쌓아두신 게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 시작하면 당장 돈이 되는 게 없잖아요. 칠가이님은 어쨌든 그동안 해오셨던 걸로 시간을 쓰면 돈이 나오는 선택지가 하나 있으니까 그렇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을까. 맞아요. 그것도 다 본인이 이루신 성과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다양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본 것 같은데 고민에 답을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대화가? 사실 제가 연락을 받았을 시점에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답을 내린 상황에서 온 거기도 해서 고민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칠가이님의 꿈이 있어요? 완전 장기적인? 저는 제가 만든 제품으로 프로젝트나 서비스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겨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프로그래밍이나 영상 쪽이 아니어도 저는 계속 배우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볼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맞아요. 부모님도 좀 그런 편이시죠? 맞아요. 저도 약간 제가 만든 거를 누가 써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엔지니어의 숙명인가 봐요. 메이커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아, 맞습니다. 칠가이님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목표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한 5년, 3년 그렇게 시간 지나서도 이걸 봤을 때 그때 이렇게 고민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감사했습니다. 네.
이만 안녕. 안녕. 안녕.